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이 모두 올라줬던 지난 금요일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3%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1% 올랐고요. S&P 500도 0.7% 오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로 마감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매크로 지표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WTI는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다만 주말 사이에 중동 긴장이 완화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강경한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이 시장에는 신뢰를 다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채 10년물은 1.19% 상승했고요. 4.7%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자, 한 주간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지난 한 주는 AI 투심이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한 한 주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소비자 순환주가 가장 강했습니다. 7%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통신 서비스와 소비자 방어주도 강한 한 주였습니다. 자, 기술주는 한 주간의 흐름을 종합해봤을 때는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건 부동산, 산업재, 그리고 유틸리티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부분 주목해봐야 하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금요일 시장입니다. 아마존발 AI에 대한 기대감이 애플의 급락 그리고 금리 부담을 상쇄시켜줬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욕 시장입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가장 강하게 올랐는데요. 금리 부담도 있었지만 빅테크 실적 기대가 우위를 점했던 이날 시장이었습니다. 자, 금리는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되는 수준일까요? 10년물 금리가 4.7% 수준, 30년물 국채 금리는 5.2% 수준입니다.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수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애플의 급락과 고금리 부담을 이긴 금요일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날 시장 상승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먼저 아마존이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분기 매출은 최초로 2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대규모 AI 투자의 수익성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강력한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엔비디아도 3%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이 약 4조 8,6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애플을 제치고 다시 한번 시총 1위를 달아난 엔비디아입니다. 여기에 알파벳도 6%대, 마이크로소프트도 3%대 강세가 나왔고요.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웃은 건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이날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공급망 제약과 비용 상승 우려가 커졌고요. 향후 성장 둔화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AMD와 마이크론도 하락하면서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AI 기대감은 살아났지만 반도체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된 건 아니었고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중동 긴장을 완화시키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번 주 방향을 결정할 고용지표와 AMD 이야기까지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합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도 공격 취소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가 아닌 기본 틀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가 체결될지의 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아직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일단 유가의 급등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장 시작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단기적인 안도 요인이 될 텐데요. 결국 이번 주는 중동 부담이 다소 낮아지면서 우호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 보실 만한 핵심 변수들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고용지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졸트 구인 건수, 수요일 ADP 민간 고용, 금요일 7월 고용 보고서까지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연달아 발표가 될 텐데요. 7월 비농업 고용은 9만 1,000명 증가가 예상되고요. 실업률은 4.3%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다면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기술주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고용이 완만한 둔화를 보인다면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 높아지겠죠. 기술주에는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주목해 보실 만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8월 5일 AMD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확인해 보실 만한 부분들, AI 가속기 매출과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되겠고요. 향후 AI 반도체 수요 전망에 중요한 가늠이 될 전망입니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AI의 반등이 반도체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 커지겠고요. 반대로 실적이 다소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금요일에 있었던 빅테크 중심의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다소 약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관전 포인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말 미국과 이란의 합의 이후에 국제유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7%대를 유지할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연준의 전망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저희랑 같이 지켜보시고요. AMD의 실적 이후 반도체주로 확산이 될지 여부까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